자, 요거는 이해되십니까? 요거. 지난 시간에 했는 내용이잖아. 그죠? 요거 이해되시죠? 자, 정리하면 신유술 요 자리는 금의 자리잖아요. 금의 자리에 이 금이 아니고 이 절이죠. 절. 자, 금의 자리에서 금의 위치에서는 에너지가 가장 약한 게 목이에요. 목. 그죠? 그래 목이니까 목이 음금의 위치에서는 양금, 음금의 위치에서는 양목, 음목. 이 목들이 양과 자기 위치에 있을 때 가장 기운이 약하다. 그래서 절지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절지. 그 다음에 여기는 수의 자리잖아. 당연히 수의 자리에서는 화가 가장 기운이 약하겠죠. 그래서 화는 화와 토가 같이 동주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화는 양과 수의 양수 음수의 위치에 그죠? 그 천간에 양음들이 그 위치에서 절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목의 위치에서는 당연히 금이겠죠. 목은 생장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술에 맞는 기운이니까 약하니까 금이 그죠? 양금은 양의 목의 자리에서 음금은 음의 목의 자리에서 절지가 된다. 그죠? 절지. 여기는 화의 자리잖아요. 화의 위치에서는 가장 기운이 약한 게 당연히 수겠죠. 수. 그래서 수는 사의 위치에서는 임수, 양의 수. 오화의 위치에서는 음수인 개수가 절지가 된다. 순서는 12운성의 순서는 절, 태, 양, 생, 녹대, 근황, 세병, 삼묘로. 이거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우리 사람들이 태어나서 그죠?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어서 묘로 들어가서 다시 절, 태, 양 할 때까지 12단계 태어나서 가는 데까지를 12단계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지? 그 글자들과 관계가 있고. 그런데 요거는 뭘로 기준했냐면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 12신살이라고 있는 12신살. 12신살을 절지가 신살로서는 급살 자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같이 가거든요. 같이 가는데 절태양이라면 양생 그죠? 생이라면 지살 자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볼게요. 이 일간 선생님 일간 어떻게 되세요? 일간 자기 일간 예 일간 자기 일간 모르세요? 뭐 병화? 자 병화 나왔습니다. 병화라면 병화 예 있죠? 병화라면 그럼 병화가 일간이잖아. 그죠? 병화가 일간은 내 명예 여기가 이제 절지가 되잖아요. 절지. 요 절 해놨잖아요. 절지에서 순행한다. 이 뭡니까? 양간은 병화는 양간이잖아. 병화는 양간이니까 양간은 순행한다네. 순행. 순행은 시계 방향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절지가 여기가 절이잖아. 그죠? 절, 태 이렇게 돌아가죠. 절, 태, 양, 생, 욕대, 근, 왕, 쇠, 병, 사, 묘 요래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죠? 요래 돌아가죠. 요래 돌아가면 또 어따 12신살은 절지가 급살 자리라 했습니다. 그럼 요 자리가 바로 이제 급살 자리. 요게 이제 신살로서는 급살, 급제, 천, 지살이죠. 지, 연살, 월살 이렇게 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원래
갑진년이잖아요. 이 살은 신살은 어디에서 뭐 지지로 지지로 진년이잖아. 진 그죠? 진년은 병화 입장 진년은 뭡니까? 생욕관대지이지만 그죠? 관대지는 관대지는 관대 걸록제왕 병화 아주 왕성한 시기로 사회 밝은 공간으로 나가기 직전에 관대지이지만은 신살로서는 뭡니까? 관대지 신살로서는 월살이다. 그럼 월살은 책에 아까 잠깐 볼게요. 12신살 월살 98쪽에 넘어가면 월살 잔병치레 할 수도 있다 주의해라 이런 얘기예요. 고갈되다 이런 거거든요. 선생님 지난번에 책 안 받아갔었죠? 네. 지난주에는 제가 예? 강의하는 거를 깜빡 잊고 못 왔고요. 오늘 좀 걸어오려고 해서 책 나중에 예. 여기서 연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기 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절지 찾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박 선생님 뭐죠? 일간이 뭡니까? 그걸 외워야 진짜. 요거만 알면 또 요거 돌아가죠. 병화입니다. 병화? 병화요? 똑같네. 똑같아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김현진 선생님은 저는 기토요. 기토? 기토는 여기서 돌아가네. 그러면 기토는 그러면은 요 자리에 자살가 절지잖아. 절지. 절은 뭐 음이잖아. 기토. 음에 역행하는 거죠. 여기가 태가 되는 거죠. 절태. 그죠? 절태 양생 욕대 근왕 쇠병 사묘 이래 돌아가는. 그러면 12신살로는 절지가 급살 자리였으니까 또 이렇게 돌아가면 급제 천지 연월망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원래는 진 그죠? 지금 김현희 선생님 그럼 진이란 글자는 쇠지에 속하고 12운성 쪽으로는 그죠? 그럼 뭡니까? 쇠지는 반한살에 속한다를. 그럼 반한살은 굉장히 이제 안정적인 이제 그런 세상 원래는 좀 좋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이제 거의 다 좋은 게 짜들 없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짜들 없다. 근데 이 12신사는 많이 봅니다. 많이 이야기합니다. 많이 보기 때문에 또 주의를 근데 많이. 반한살은 좋다 아닙니까? 반한살은 이제 이 장성살, 요 반한살, 장군살이라거든요. 그 이제 이 말한장에 앉았다는 안정되게 내가 성공해서 말한장에 안정적으로 앉아 있다. 그 올하는 참 안정적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신살과 이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데, 자, 요게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이걸 좀, 자, 근데 12운성 보는 걸 여기 보는 거예요. 12운성도 여기 보면은 12운성적으로 우리 그 앱에 보면 나옵니다. 밑에 이런 게 나와요. 제왕, 걸록 이런 게 나오거든요. 앱에. 그래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연계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12신살로서는, 요건데, 급살 자리에 들면, 아까 이거 뭐고, 쇠지라는 기운은 이 쇠약하지는 않지만 이제 상당히 이제
이제 약화되고 간다라는 거죠. 단계가 정리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 이제 아까 얘기 뭐라 했노? 쇠지는 이제 반환살. 그 반환살은 이제 의미는 이제 만원장이 올랐다는 의미로 출세를 의미한다. 작용은 뭐 성진이나 합격이나 명예 이런 걸 말한다. 그런 거예요. 아 근데 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네, 여쭤볼 게 있는데. 예? 여쭤볼 게 있는데 자기 그 일간에 그 이제 12운성이 있잖아요. 예? 자기 이제 운에도 12운성이 일간에 있잖아요. 예. 그거는 운에 오면 운이 더 우선이고 밑에 있는 거는 그냥 두 번째예요. 무슨 글자가 운에서 오면 원래 자기 사주에도 있는데 명예도 있잖아. 아, 명보다는 운이 더 우선이에요? 운이 우선이라기보다 운을 읽어야 되니까. 원래는 어떤 운이든 명예도 이미 이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선한다는 게 보다는 원래는 나한테 어떤 기운일까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읽어야 된다는 거지. 그 이제 뭐 쇠지라 만신살, 신살, 급살, 이거 같은 거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본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복잡하게 보는 게 있는데, 나는 지금 메모를 좀 해놨는데, 저걸 정리가 좀 안 돼가 있는데, 화에서 육견 항상 반환살, 정치. 자, 책에는 지금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지금은 이제 우리 일간별로 나눠놨습니다. 그죠? 일간별로 해놨는데, 제 책에는 지금, 과거에는 아직도 지금, 지지의 움직임은 삼합으로 움직이잖아요. 삼합의 운동성으로 움직이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자평명리는 일간 위주입니다. 일간 위주이기 때문에 일간으로 이제 변화시켜서 하는 거고, 책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하면, 그냥 그대로 뭐, 인호술, 그죠? 또 사유축, 삼합이라면, 사유축, 또 뭐 있노? 신자진, 그죠? 또한 해몸이 이 삼합이잖아. 삼합의 끝글자 다음부터 요 세 개의 이 각각의 세 개의 띠들은 그죠? 요 글자 다음 뭡니까? 술담 뭡니까? 술담에는 해자축 나가잖아. 그죠? 요 자리가 급제천, 급살, 제살, 절태양 이래 나간다 이 말입니다. 요 이제 이 신살로 급살, 제살, 천살 책이 좀 고려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뱀띠하고 닭띠하고 소띠는 요 끝나는 글자 다음 글자부터 축담 뭡니까? 축담에는 인묘진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인묘진이란 글자가 급살, 제살, 천살 이렇게 나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 70, 요 그림에 있잖아. 97쪽에. 97쪽에. 97쪽에 있는 그림의 내용이 그 말입니다. 신자지는 원숭이띠하고 쥐띠하고 용띠는 사부터 사오미죠. 사오미. 돼지띠하고 해묘미는 미다면은 뭡니까? 신이잖아. 신유술. 이래 급살, 제살, 급제천 시작한다. 이래 읽는다 이 말이에요. 이래 따지고 보면은 옛날에 띠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띠는 그러면은 무슨 띠냐에 따라서 그죠? 무슨 띠냐에 따라서 올해가 무슨 신살이냐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이래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책에는 그러한 근거를 아직도 이래 많이 봅니다. 아직도 이러한 근거로 많이 보고 있지만 지금은 우리는
자평명리는 일간 위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띠 기준으로 해가 봤을 때 그러면 우리 일간 기준으로 해가 봤을 때는 진이라는 글자가 내한테 어느 신살에 해당된다는 건 이미 알고 계죠, 그죠? 어느 신살에 그 신살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라 이런 얘기고, 그죠? 그다음에 띠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우리 현진 선생님 띠가 무슨 띠죠? 예? 돼지띠. 돼지. 해묘미에 속하네. 해묘미에 속하면 여기가 신이라는 글자가 이제 급살자리거든. 그럼 그냥 순행하는 거예요. 여기가 급살자리. 급제, 천지, 연, 월, 망, 장, 반한살. 그죠? 어쨌든 뭐 이래라 저래라 조금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본다. 나중에 이걸 제가 풀이 해놓은 걸 제가 하나 나중에 복사를 해갖고 다음에 하나 드릴게요. 참고하시게끔. 예. 그다음 격에 대해서도 이야기 자, 격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 신살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12신살, 12운성. 12운성은 원래 자기 없는 거고 12신살을 같이 해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질문하시고 질문. 자, 그다음에 이제 이 99쪽에 잠깐 보시면 그 신살에 이제 조금 해석을 좀 해놓겠습니다. 신살을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라고. 그거는 뭐 띠로 한 거나 그다음에 일간으로 해놓은 거나 같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참고 삼아 공부 삼아 연월 일시에 해당되는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2신살 운성. 자, 질문. 다 됐죠? 요거는 다 된 거네. 예. 자, 그러면 12신살 아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요 그림을 그려 놓으면 보실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중에 양간, 음간, 역행, 순행 요거 절진이 찾아지잖아요. 이제요. 절지부터 요거 순서를 외워야 되니까 절태, 양생, 록대, 근황, 쇠병, 사묘 이게 돼요. 그다음에 급제, 천지, 연월, 망장, 반역, 육화. 그 급제살, 급살. 이 아까 책에 꼭 있죠. 급살은 급살의 의미는 빼앗기는 거다. 그 책에 있습니다. 이거. 그다음 제살, 천살, 그죠? 천재재변이나 초날, 신체장애, 지살은 역마와 같은 것, 그죠? 연살은 이 도화살 같은 것. 그다음 월살은 이제 조금 고독하고 좀 말라가는 거 그런 걸 뜻하죠. 좀 이때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 망신살, 그냥 가장 걸로 기운이 강하고 좋을 때 자칫하면 망신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제왕의 기운은 장성살, 반한살. 그다음에 이제 병 들면 이제 움직이면 이제 역마살, 그죠? 그다음에 이제 죽음에 들어가면 육해살. 육해살은
6가지의 그 어떤 좋지 않은 걸 이야기하죠. 가족에 해가 많고 뭐 이런 고독하고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화개살 이렇게 해서 이제 신살이 된다. 자, 그다음 이제 넘어가 되겠습니까? 되죠. 그리고 다음에는 요거 복사를 내가 하나 해가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엔 우리 저걸 안 했죠. 여기서는 형살에서 사명살. 사명살 했습니까? 사명살 했습니까? 한번 했죠. 저는. 자, 그러면 사명살 우리 사명살은 됐고 그때 토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혼자 들으셨잖아. 그러면 다른 분은 안 들으셨죠? 형살. 네, 이렇게만. 자, 그럼 기타 신살 104쪽이야. 기타 신살. 기타 신살. 이 기타 신살이라고 제가 이제 이래 이제 해놓은 거는 뭐냐면 조금 전에 한게 12신살이잖아, 그죠? 12신살 이외의 신살들이 여러 가지 신살들이 많습니다. 유독 신살을 많이 찾는 사람도 계셔요. 또 실질적으로 또 그 무속인들 보면 신살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일부러 신살 쪽으로만 공부를 하셔요. 또 스님들이나 또 이런 분들도 그래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조금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살이라 이야기하면 일단 살 자체가, 요 살이라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음을 뜻합니다. 요 한자의 살이 죽일 살자를 쓴 거거든요. 이 죽일 살자를 쓴 거기 때문에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 여기서 우리가 칠살 하는 것도 있잖아. 칠살. 칠살은 뭔지는 아시잖아. 칠살이 편관이거든요. 편관을 갖다가 칠살이라 한다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좋게 작용하면 편관은 뭡니까? 편관은 명예를 이야기하잖아. 명예를 이야기하면 봉사직, 선출직, 어떤 이 안정되지는 않았지만은 명예직을 말한단 말입니다. 공직 이런 걸. 그런데 왜 칠살이라고 합니까? 좋지 않음을 말할 때는 칠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기타 신살을 말씀드리자면 가장 대표적인 건 칠살이라는 게 있다. 칠살은 편관을 말하지만은 편관을 칠살이라고 이야기지 편관살 이래도 안 하거든요. 편관살을 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냥 칠살이 잘못된 건 아니지. 뭐 글자가 일단 뭐 육신적으로 편관을 하니까. 그렇지만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칠살은 칠살이고 편관은 편관이다라는 거야. 맨 고기 고놈이지만은. 그래서 편관은 좋게 이야기할 때, 그죠? 살자가 붙는 거는 무조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타 신살 104쪽에 있는 제일 처음에는 백호대살이에요. 백호대살은 위에 이제 거기 갑진, 을미, 병술, 그죠? 정축, 무진, 임술, 이 뭐 개축까지, 그죠? 이 특정 간지를 백호살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백호살은 그러면은 요 간지니까 60개 간지 중에 지금 요 8개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연에 있을 수도 있고 월에 있을 수도 있고 일에 해당될 수도 있고 일은 바로 나죠. 그 다음에 연을 일시 어디라도 해당될 수 있다. 백호살은 그 말입니다. 또 중첩될 수도 있다. 그런데 백호살은 예전에는 상당히 무서운 살로 취급되었다. 물론 요즘도 무섭게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백호살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나쁘고 그렇지는 않다. 신살도 단독으로 활동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저것 다 살펴보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인데 전체적인 상황으로 봐서 천간에 있는 오행이 지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는 것이 순서다 이 말이에요. 신살은 무조건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냥 이렇게 된다는 정도만 알아두면 좋겠다. 제가 조금 뭐라 하노 완화해서 고래 메모를 해놓은 겁니다.
백호대사를 하면 그 백호 흰 호랑이죠. 그 대사 크게 죽는다. 이 과거에는 이제 어떻게 표현해? 이 말 그대로 호랑이한테 물고 가서 죽는 사례예요. 그리고 객사지 객사 따지고 보면. 그래 요즘 어떻습니까? 그 호랑이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와 유사한 사건 사고 그죠? 요즘 교통사고가 많으니까 거기에다 비유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많이 비유한다. 그래서 그 밑에 혈광사 해놨습니다. 혈광사. 그 최고의 악살이며 이 살에 해당하는 육친은 흉한 일을 당한다. 자,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이제 이 갑진이 예를 들어 우리 백호대살이 갑진, 을미, 병술 이래 해놨는데 자, 우리 인성에 해당 내 일간 기준으로 인성에 우리 어머니가 백호대살에 해당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인성이 백호대살이 될 수도 있다. 또 우리 엄마, 부모, 형제 위치가 어디면 연월이잖아. 거기에 백호대살이 있더라. 또 조상을 따지면 그 자리에 백호대살이 있더라. 또는 자식존에 백호대살이 있더라.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한다 이 말입니다. 또 육친적으로도 해석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신약한 여기 이제 그 위에 사주가 한습하고 천인척 지나서 신약한 일주 그죠? 신약한 일주에 백호는 발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강한 백호는 발동이 어렵다. 이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 백호대사는 그래 옛날에 이래요. 호랑이를 다룰 수 있는 사람 내가 신강하고 막말로 겁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신령님 이 그림에 보면 호랑이들이 옆에 한 마리씩 있죠. 지팡이들 보면 이거는 호랑이를 다룬다는 거예요. 그 호랑이를 다룬다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봤을 때 내 일주가 그렇더라. 일주가 예를 들어 백호살이다. 근데 내가 신강한 명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내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 카리스마 있게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조금 전에 해석했는 뭐 백호대사는 객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강사주는 고래 발동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신약한 명예는 주의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진술충미 속에 있는 오행의 고에 든 것이 이 창고로 말합니다. 고에 든 것이 발동한다. 진술충미는 다 토죠. 토. 각 환절기는 토. 이 토에 들어있는 것들은 이제 또 발동 잘한다. 왜냐하면 충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야들은 전부 이 고지와 묘지는 어디 나옵니까? 지금 세병사묘. 그러면 아까 병화일간의 묘에 해당되는 글자는 뭡니까? 절태양생일이 나가잖아요. 술이 묘자리예요. 그럼 만약에 이제 병술, 무술 일주면은 묘자리에 앉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병이라는 일간이 그죠? 술 위에 앉았으면은 그 묘니까 그죠? 그렇다라는 얘기요. 그다음에 또 고지 창고라 하는 거는 뭡니까? 이 술이라는 글자에 지장간에 뭐 있습니까? 그죠? 아니다. 신정무잖아요. 차례대로 본다면 맞죠? 신정무가 있잖아요. 지장간에. 요 지장간에 들어있는 글자의 창고이다 이 말이에요. 고지. 묘는 병화의 묘지고 그죠? 그리고 고와 묘를 이해하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 그래 지장간을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죠? 고려한 형태이다. 고지와 묘지를 그렇게 일단 구분하고 자 그다음 백호에서 다시 말하겠습니다.
백호가 기신에 해당될 때 기신이라면 희용에서 이야기하는 용신을 해코지하는 글자. 그죠? 내가 내 용신을 해코지하는 용신을 극하거나 형하거나 하는 글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진토가 용신인데 술이라는 글자는 나를 극하잖아요. 술이라는 글자가 그러한 술이라는 글자가 해당될 때 백호가 그죠? 그럴 때는 위험하다. 언제 그러한 운이 올 때 만약에 올해가 갑진년입니다. 올해 갑진년이면 올해가 백호대살의 운입니다. 맞죠? 갑진. 그리고 올해가 백호살에 해당되는 해예요. 올해가. 거의 예사롭지는 않잖아요. 예사롭지 않거든. 근데 이제 이 백호살이 용신이고 하면은 용신은 뭡니까? 일단은 용신이라 하면 내 일간한테 안정감을 주고 그죠? 일간을 이롭게 하잖아요. 용신이란 글자의 작용력이. 그죠? 그런데 그 용신이 아니고 용신이 아닌데 이 갑진이라는 글자가 옴으로 인해서 내한테 굉장히 이 부정적 기운이 작용할 때 백호살이 부정적인 기운을 나한테 작용할 때 그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책에 있는 이대로 이야기한다면 요게 기신으로 작용할 때 갑진 요 갑진의 갑자가 기신으로 작용할 때 좋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연에서보다는 대운에서 그죠? 백호살이 올 때 갑진일간이 그죠? 진토가 올 때 자, 갑진일간일 수 있잖아요. 그죠? 갑진일간인데 원래 갑진이 또 왔어. 그러면 갑진일간은 갑진이 또 왔으면 어때요? 만약에 신강한 명예는 갑이 이제 그죠? 진진자영하고 그러잖아요. 원래 이제 백호살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용신이 백호살에 임묘하면 사회적으로 흉한 일이 생긴다. 용신이 임묘하면 그죠? 자, 진일, 원래 진이니까 진이란 글자를 놓고 하겠습니다. 임묘하면 묘. 12운성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임묘하면. 여기 임묘하는 글자가 내한테 용신에 임묘한 글자가 뭡니까? 자, 아까 이거 했잖아. 12운성 했잖아. 여기 임수가 절제라 했잖아. 그죠? 임수가 순행하는데 절제라 했잖아. 절대양생하면 제일 끝에 돌아오고 요거는 임수의 묘지지요. 그죠? 또 그 다음에 여기 신금이 여기 절제라 했으면 신금이 여기 임수고 신금은 역행한다 했으면 역행. 그죠? 신금은 역행하는데 역행하면 또 그때 돌아오는 게 바로 대기 임묘지죠. 그러면 원래는 진이라는 글자는 임수가 임묘하고 신금이 임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임수나 신금이 누구한테는 용신에 해당되는 글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말이에요. 이 책이 표현해 놓은 게. 그죠? 용신이 임묘하면 이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흉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 얘기예요. 그죠? 어쨌든 용신이라는 글자는 일간을 이롭게 하는 글자인데 그 글자들이 방해가 받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런 얘기. 자, 시간이 또 이래 애들 때문에
불안해. 자, 오늘 백호대살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 요 이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